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항상 기다리시죠. 저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 옆에 또 오셨습니다. 소개. 예. 안녕하세요. 장애인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아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손님 모셨는데 이분은 제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고 또 본인이 소개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모시면서 제가 어떻게 모실까? 인권의 최전선의 저자. 아닌데. 아니죠. 아닌데라는 말을 제가 듣기 위해서 이 책은요 조여재 교수님 뭐 인권의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아닙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 여기 보니까 인권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 여기는 최전선만 있고 최후의 보루.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의 저자. 사람을 옹호하라.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 류은숙입니다. 창? 네. 막 찌르는 거? 창은 예, 두 가지 의미요. 하나는 이 불의한 세상을 찌르는 창이 되겠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창이라는 의미 두 가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요, 이 인간의 존엄은 취약함 속에 깃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사람을 옹호하라.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을 옹호하십니까? 오세훈 시장도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옹호하시려고 이렇게 이 책을 쓰셨나요? 아니, 내 책 소개하는 자리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옹호하냐라고 그랬을 때 자연인 오세훈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옹호하죠.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인 정치인으로서 오세훈을 절대 옹호할 수가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지금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했든 어쨌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그것만으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인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인권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저마다 가진 힘이 달라요. 권력이 달라요. 그래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오세훈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인권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기의 아주 편파적인 관점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왜 모셨냐면 그 전장현의 어떤 이제 지금 장애 운동에 대해서 하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용어가 전장현의 운동에 대해서 일단 뭐 범죄 집단 내지는 범죄 집단, 네, 테러 집단, 테러 집단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폭력 집단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오세훈 얘기했는데 그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자의 스피커에서 나오니까 그거는 정말 그냥 그렇게 명명되거나 그렇게 정의되는 것처럼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이 문제에 너무 문제의식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를 여기까지 인권의 그 가치와 이 인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불복종하는 어떤 시민 불복종 운동이 있어 왔는데 그것들을 정말 잘 모르고 좀 비판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들을 낱낱이 이렇게 좀 듣고자 모셨습니다. 일단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혐오와 이런 게 높아지는 데는 저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예, 살기 힘들으니까 막 분노, 화가 치밀잖아요. 근데 이 화는 어디론가 이렇게 분출이 돼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나
자기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쪽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쪽에는 화를 못 내요. 근데 나보다 좀 만만하거나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타나면 화를 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힘든 삶에 지금 나 화나 죽겠는데 화를 쏟아낼 어떤 약자가 내 눈앞에 딱 등장한 거. 이게 저는 하나의 이유라고 보고 또 다른 이유는요. 근데 그런 장애인이 예전에는 분명하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내 주변에 잘 보이지도 않고 어쩌다 나타나더라도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장애인들은 아니죠. 내가 시민이다. 내가 너네랑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외치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쟤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지금 화를 풀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왜 당당하지? 왜 당당한 거야? 왜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이러지 않고 왜 이렇게 당당해? 지네가 뭔데 당당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장애인 자신들이 너무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전 그거에 대한 약간 시기 질투인가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굉장히 두 가지 다른 감정인데 서로 저는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애인들이 열심히 투쟁해 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 혐오의 대표 표적이 되는 건 너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석도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퍽퍽 되네요. 그 기대 역할, 비장애인 시민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기대 역할이 있죠. 그 기대 역할에서 벗어난 배반감, 뭐 이렇게 또 좀 해석. 예, 맞죠. 예. 맞죠, 맞죠. 예, 맞죠, 야. 맞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빈민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자들이나 권력자들한테 존재 이유는 자신이 뭔가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존재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그럽게 베풀어주는 어떤 내가 선행을 할 때 이렇게 증명사진 찍는데 너무 좋잖아. 박경석 교장한테 내가 뭐 막 주고 막 그러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면 뭐예요? 폼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빈민이나 장애인은 그렇게 뭐 받는 그 알리바이 증명용으로가 존재의인데 그 존재의의를 배반하고 나와서 너 때문이야. 너의 권력이 잘못되고 있어. 이렇게 지적질하는 빈민이나 장애인이 나타나면 무섭거든요. 존재의의가 혼란스럽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면 박경석 교장님 불러다가 막 메달 주고 막 상금도 주고 아마 막 그럴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박경석 교장 데려가가지고 잘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게 박경석이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욕을 아마 전국에서 욕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건 뭐냐면 제대로 싸우기 있기 때문에 뭐랄까 네 그래서 미워하겠죠. 박경석 교장님이 툭하면 말 안 되면 마틴 루터킹 목사. 이게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마틴 예, 루터킹. 맨날 얘기한다면서요. 자기가 더 예. 많이 저기 영장 받았다고. 마틴 루터킹도 욕 먹었어요? 엄청 욕 먹었어요. 그래요? 지금은 죽은 사람이기 안 때문에 하지만. 예 사람들이 뭐냐면 막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비폭력 투쟁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인종차별 현장에서 그 사람이 싸울 때 그 사람을 좋아만 한 사람만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욕 정말 많이 먹었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도. 근데 킹 목사가 특히 욕 많이 먹은 게 동료 성직자들. 동료 성직자. 동료 성직자들이 저건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데모만 한다고. 데모만 한다. 킹 목사 되게 욕했어요. 그래서 킹 목사가 데모하다가 잡혀갔었잖아요. 그래서 예, 감옥에서 하룻밤 자는데 야 내가 그래도 감옥까지 왔으니까 이제 동료 성직자들이 그래도 측은해서라도 날 지지해 주겠지 그랬는데
아이고 잘 됐다라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킹 목사가 편지 썼잖아요, 감옥에서. 그리고 유명한 편지가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인데 그게 시민 불복종 운동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 나보고 맨날 목사가 돼서 평화롭게 안 하고 맨날 분쟁을 일으키는 집회 시위만 한다고 동료 목사들이 욕한 것에 대해서 그 편지에서 킹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맞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평화적 대화다. 근데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대화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우리 시민하고 대화해 줍니까? 특히 저 비장애인 정치인이 우리 박경석 대표하고 대화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킹 목사가 그랬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평화적 대화인데 그 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길바닥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다. 그래야지 나를 봐주고 우리를 봐줘서 아 쟤네가 나랑 말로써 얘기할 같은 인간이고 같은 시민이자라지 느껴야지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말대로 나는 평화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다라고 그 편지에서 썼어요. 너무 동료 목사들이 욕해서 억울하니까. 네. 그래서 맨날 그렇게 쓰잖아요. 전장현이 이제 오세훈이 우리한테 폭력 집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세훈과 평화적 대화를 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저렇게 추상적인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마틴 루터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장애인들도 저 많이 욕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서로 다 다르니까 예, 자기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되게 거리감 느끼고 싫어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고 살려고 만든 약속이 인권이잖아요. 너랑 나랑 이렇게 다르더라도 어떻게든 좀 같이 살아보자라는 약속이 기본적 약속이 인권인데 킹 목사가 흑인들로부터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네. 흑인들한테도 욕 먹었어요? 네. 왜냐하면 흑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가격한 투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마틴 루터 킹은 백인들하고도 대화하는 아주 온건한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볼 때는 킹이 백인들이 이뻐하는 흑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킹 목사의 노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흑인 비판 중에서 제일 저기 했던 게 뭐냐면 나를 억압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 억압받는 흑인들한테 너무 가혹한 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킹 목사는 또 이제 종교가 있고 목사이니까 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억압받는 우리한테 백인마저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너무하다고 해서 이런 반발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아무튼 그 세계에서도 일치단결해서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주의 사회를 뒤엎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과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백인 사회에 빌붙어 살래. 이게 편해. 그러면 부잣집에서 그냥 종노릇 하면 뭐야? 나는 주인이 먹던 좋은 음식 먹고 주인이 주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난 그냥 그렇게 살래.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투쟁하고 이러냐 해서 순응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순응하고 복종하고 체념한 사람 니네가 그렇게 한다고 바뀌냐? 이런 사람들. 예, 체념하고 순응하는 흑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투쟁하는 흑인들을 미워했어요. 왜? 자기는 체념하고 순응하고 사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싸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애인이라도 장애라고 사회에서 붙여준 낙인이 같을 뿐이지 서로 얼마나 달라요? 나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표식을 달고 저 사람들이 주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잘 받으면 뭐예요? 욕 안 먹어도 되고 순응하고 체념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차이하고 싸우는데 어떤 방법이 다른 차이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같은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투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는 투쟁의 방법이라기보다는 나는 지금 이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 이대로 그냥 예, 체념하고 순응하고 사는 게 더 편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체념하고 순응하고 사겠다는 그것을 투쟁에 있어서의 다른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존재, 살아가는 의미,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네. 불법이다, 폭력적이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비장애인의 공감을 받지 못한 요게 주된 이야기고, 그걸 활용해서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뭐 해가지고 다 하나든 갈라치기 전문인 거예요. 네, 그렇게 갈라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이 나쁘게 해서 통치하는 건 권력을 가진 집단이 역사가 생긴 일에 늘 써먹던 거죠.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게 장애인은 불쌍해가 아니라 장애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가라는 인식을 갖는 게 솔직히 장애인식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비장애인들이 우리 더 싫어하고 장애인이 살기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걸 꼭 논리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그건 정말 기본적인 감정의 문제거든요. 뭐냐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아, 무섭다. 그분들이 느끼는 건 진짜 공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 비장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내 아이가 살아갈 텐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측은한 눈으로 바라봐줘도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감정이 나빠지면 내 애가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무섭잖아요. 그 무섭다라는 공포와 불안을 이용하는 쪽이 나쁜 거지,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참 하기 힘든 거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끔 안 되는 그 구조하고 제도를 보는 게 사회운동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지만 박경석 교장 선생님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는 박경석과 그냥 너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장애 아를 키우는 부모는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서 느끼는 그 부모의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 보이는 사회 제도와 구조를 보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오세훈이다가 딱 그 부모를 갖다 놓은 거잖아. 박경석 교장은 계속 그 사람들 너머의 그 구조와 제도를,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구조와 제도를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앞에 그 부모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내 감정에도 한계가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미움이 쏠려. 나는 구조가 미운데 자꾸 이 부모가 미워.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분리통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 미워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사회운동을 하잖아요. 인권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저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그 구조를 미워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차별받은 사람들은 그 차별에 어떤 저항하고 내 권리를 더 획득하고 이런 문제에 더 눈이 뜨일 것 같지만 안 그러더라라는 거를 많이 요즘 느낀 것 같아요.
그건 옛날부터 저는 알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딱딱 잘라서 이분법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다양하게 사다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 경쟁을 하잖아요. 장애인으로 분류되더라도 이쁘게 보이는 장애인이 있고 미운 장애인이 있게끔 뭐죠? 이렇게 사다리를 촘촘하게 하는 게 지배 집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장애를 뭐지? 자기 훈장처럼 삼아서 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권력을 누리는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다리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뭐예요? 장애인 중에서도 뭐예요? 학급의 장애인 취급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차별은 굉장히 위계의 사다리를 촘촘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통치하기가 쉬우니까 서로 뭐예요? 너는 몇 번째 칸이냐? 나 그거밖에 못 왔냐? 나는 몇 번째 칸인데? 이렇게 계속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이 장애 당사자인데도 왜 그러냐일 때 그 위계의 사다리 속에서 그들은 상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장애 중심 사회인 것보다는 이렇게 차별적인 사회에서 자기가 높은 위계의 사다리에서 높은 데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능. 네, 안 바뀔 건데 뭐 여기서 내가 맞춰 살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는 게 장땡이지? 뭐 이런 거죠. 그런 건데요. 그 오션 시장이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막 한창 다툴 때 장애인이 전 장애인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걸 갖다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거를 딱 공유시켜 가지고 이런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약자와의 동행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먹더라고요. 딱 이런 사례네.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해가지고 또 갈라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지배 집단의 권력의 속성이구나. 우리 보고 또 폭력 조장 단체다. 이렇게 불법 단체다. 불법 폭력. 또 거기다 대고 또 더 나가서 정말 최중증 장애인들의 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위해서 공공이 해야 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캠페인하는 것들을 또 불법 폭력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을 보고 불법 폭력이다. 그래서 저희는 뺨 맞은 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 정당한 분노를 하고 있는데 계속 불법 폭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거를? 또 킹 목사님을 킹 목사님. 또 모셔와야 되겠네요.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렇죠. 그분인데도 폭력주의자라고 맨날 비판받았거든요. 폭력주의자. 예, 예. 비폭력을 외치면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인데도 폭력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맨날 욕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킹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강도를 맞았는데 원래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문제냐.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폭력 유발자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도를 벌여야지 왜 돈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을 폭력을 유발했다고 욕하냐라고 이렇게 킹 목사가 말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뭐냐면 나는 인간이고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인권을 갖고 있는데 그 인권을 지금 법과 제도가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게 폭력이죠. 그래서 그 폭력에 대해서 나는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내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불법이고 폭력이라고 말하면 내가 인권을 가졌기 때문에 폭력을 유발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법 위에 인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대의 국가들은 그거 위에서 다 설립된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법률 위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은 정의로운 법이니까 우리 열심히 지켜야 되죠. 예. 그런데 뭐예요? 인권을 침해하는 법과 정책 뭐 그런 게 있으면 뭐예요? 인권이 더 높은 법 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나는 현행 법이라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행법 하에서는 그쵸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나는 더 높은 법에 복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시민 불복종해 오는 사람들 그래 나 불법이다라고 늘 선언했어요. 근데 왜 그게 불법이 되느냐? 지금 이 법이 불이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법이라면 나는 1등으로 지키고 싶다. 이거 다 킹목사 말이에요. 나는 정의로운 법이라면 진짜 잘 지키고 싶고 이 불의한 법이기 때문에 내가 어기는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요, 그러면요, 저를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좀 법을 많이 어겨요. 야, 알아요. 전국이 다 알아요. 도로교통 위반 아니에요. 업무방해 반했어요. 철도법 위반했어요. 폭력행위 했어요. 야간 공동 송계, 공동 주거 침입. 그리고 특수건조물 침입됐대요. 제가 무슨 강도가 아닌데 특수건조물 침입됐고요. 특수물건 손상을 했대요. 야, 나는 그래서 33번의 재판을 받고 다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근데 집시법보다는 좀 뭐 조금 질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거는 시민 불복종을 하다가 저렇게 된 거다라고 해서 예전에 양심수라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인정해주기를 싫으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더 치사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심수로 인정될 만한 법률로 잡아들이지 않고 소위 잡범을 만드는 거예요. 잡범죄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권력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에 약간 물타기 훼손하기 위해서 소위 잡범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감옥에 갔다고 그래도 양심수라는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갔다 오면 그냥 잡범, 예, 잡범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권력이 더 뭐랄까 못돼지고 더 야가진 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벌금으로 괴롭히는 거 이런 거. 제가 3,020만 원을 냈죠. 대 보니까.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계속 치사해지고 야가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정당성을 갖고 논쟁을 하면 그쪽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잡범 만드는 거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틀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이 틀을 잡고 폭력범, 불법, 잡범 이 틀로 자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거 자꾸 듣다 보면 뭐예요? 그 틀로서 장애인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틀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 자꾸 말대꾸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 도둑놈이지 그랬을 때 나 도둑놈 아니야 그러면 자꾸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됐고 하고 뭐야 우리 싸움은 뭐뭐뭐 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